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잔혹한 통치를 펼치며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연산군인데요.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 앞에는 광기와 비극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그는 처음부터 백성을 억압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일삼는 냉혈한 폭군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를 파멸로 이끈 왕좌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비극적인 배경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광기 어린 한 왕의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절대 권력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처절하고 비극적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연산군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이토록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권력이 한 개인의 삶과 나아가 한 국가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양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리더십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비운의 왕, 연산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장 불운하고 불안했던 그 시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의 운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은 결코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이미 불운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마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왕좌였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예기치 않게 왕위에 오르게 된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무겁고 부담스러운 용포를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어린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왕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을 겁니다. 당시 조정은 복잡다단한 정치적 상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렴청정을 하던 대비와 훈구 대신들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어린 왕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뿐만 아니라 궐 안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놓인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린 연산군은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산군의 성장 과정에는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생모, 패비 윤씨의 비참한 최후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였죠. 어머니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은 어린 연산군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을 겁니다. 이 비극은 그의 내면에 깊은 불안을 심어주었죠. 궁궐의 한편 어둡고 쓸쓸한 공간에는 늘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운명이 상징처럼 남아 연산군을 맴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내면의 불안을 애써 감추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 그는 개혁 군주를 꿈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의 결연한 표정 속에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젊은 왕의 뜨거운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연산군은 나름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민생을 살피고 훈구 세력의 전횡을 견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점고 패기 넘치는 신하들도 모여들었죠. 백성들 역시 젊은 왕의 등장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한 내면이 자리하고 있었죠. 패비 윤씨 사건에 대한 해묵은 상처와 진실에 대한 갈증,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궁궐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어린 왕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때때로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은 외로움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불안정한 왕좌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조선의 운명을 과연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개혁 군주를 꿈꾸던 젊은 왕의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된 그의 통치에 불길한 예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든 거친 바람이 몰아닥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시기였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비극적인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불안한 출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의 다음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젊은 연산군이 불안정한 왕좌에 오르며 개혁 군주로서의 포부를 품었던 그 시점에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모, 패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랫동안 궁궐의 금기처럼 여겨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 비극적인 진실이 어느 날 연산군의 귀에 닿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궁궐 깊숙이 숨겨진 낡은 기록들 속에서 혹은 오랜 세월 침묵했던 이들의 조심스러운 증언을 통해서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왕실의 법도와 대신들의 압박 속에서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연산군의 내면은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궁금증이 이토록 잔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실로 밝혀졌으니 말이죠. 자신이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어머니가 왕실의 권력 다툼과 대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은 한순간에 뒤틀렸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심한 분노와 함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는 이제 거대한 복수심이라는 이름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던 젊은 왕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거나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죠.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최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서 연산군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과연 누가 어머니의 죽음을 방조했을까요?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만했을까요? 그의 눈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오랫동안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대비마저도 모두 한없이 의심스러운 존재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편집증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광기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통치 방식은 온전한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어미를 잃은 자식의 복수심은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들을 끔찍하게 신문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이제 개혁의 희망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왕의 분노는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쳤고 그 파도 앞에 선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물들어갔고 그 누구도 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결국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숙청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왕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으로 타올랐고 이는 곧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과연 연산군은 이 복수심의 불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조선을 얼마나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까요? 이제 막 씨앗을 뿌린 광기는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 조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비극적인 사랑과 분노였던 셈이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과연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절정의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비극적인 사랑과 그 뒤에 숨겨진 분노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자라나 조선의 심장부를 맹렬히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패비 윤씨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성종이 패비 윤씨를 사사했던 전말이 담긴 기록과 증언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는 격정적인 외침과 함께 조선은 피바람이 몰아치는 대숙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에 끔찍한 상흔을 남긴 갑자사화의 서막이었죠.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비극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에게 가차없는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윤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대신들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까지 죄를 물어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부관참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자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하며 조정은 한순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의 광기 어린 복수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데 찬성했던 할머니 인수대비와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숙모까지 폭행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왕실의 권위마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왕의 분노는 조정의 신하들을 넘어 백성들의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하겠다는 명분 아래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폭압적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읽는 자들을 엄벌에 처했고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구경하지 못하도록 신원패라는 나무패를 목에 걸게 하는 등 통제와 감시를 강화했죠. 또한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언론의 기능을 하던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아예 폐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언론이 사라진 자리는 왕의 독선과 광기로 채워졌습니다.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선발해 궁궐로 불러들였고 이들을 흥청이라 부르며 밤낮 없이 연회를 베풀었죠. 백성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궐에서 왕과 흥청들은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유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세금과 노역이 부과되었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사냥터나 연회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절규는 왕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조정은 피바람이 부는 살벌한 공간이 되었고 옥사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갇혀 고통받았습니다. 왕의 눈 밖에 나는 순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가 조선 전체를 집어삼켰죠. 왕의 광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조선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서서히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주하는 왕의 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광기의 절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폭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듯이 연산군의 광기 어린 통치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신하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침묵하던 조선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죠.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왕의 폭정에 대한 반발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궁궐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죠. 바로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1506년 성희안, 박원종 등을 주축으로 한 세력은 더 이상 왕의 폭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뜻을 모으고 조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죠. 한밤중 횃불을 든 병사들의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고 궁궐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행렬 같았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잠들어 있던 한양을 뒤흔들었죠. 폭군에게 드리워진 긴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듯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의 침소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권좌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군도 이 거대한 반정의 물결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궁궐문이 열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나오는 순간은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왕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은 권력의 허망함이 얼마나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궁궐을 떠나 쓸쓸하고 적막한 섬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폭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초라하고 고독한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피로 물든 기록과 백성들의 깊은 상처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몰락은 후대에게 권력의 본질과 통치자의 책임감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화도의 적막한 풍경 속에서 연산군은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했던 권력과 사치, 향락은 이제 모두 과거의 잔상에 불과했죠.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그는 아마도 지난날의 과오를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비극적인 종지부였습니다. 용상, 왕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그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했던 폭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폭군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잠식하고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릇된 선택이 한 국가의 운명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서사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양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오늘날 우리는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폭군이라는 낙인으로만 기억할까요? 어쩌면 그가 처했던 비극적인 상황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